백두대간 17구간 산행기. 한여름인 혹서기를 피해 17구간 산행일을 8월 31일 계획을 잡았지만 때마침 불어닥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산행을 못하고 9월 7일로 미루었다. 그래서 오늘 2달여 만에 산행을 하게 되니 설레임에 가득하다. 태풍 루사는 한반도를 강타하여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5조 원대의 피해를 남긴 채 갔으니 자연의 힘이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에 동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산행을 해야겠다. 이번 산행부터는 자정 무렵에 출발하여 산행지의 새벽녘에 도착하여 새벽 산행이 시작된다. 그러한 만큼 랜턴이 필요하고 어둠과 함께하며 산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나서며 차에 오르니 때마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백두대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매기제 북은 백두대간 능선의 묘지를 쓰느라 백두대간이 훼손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며 백운 아트홀에 도착하니 여러 대원들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태양관광버스가 도착하여 대원들 버스에 오르고 예약된 인원이 참가하여 버스는 하반기 산행을 시작하기 위하여 출발한다. 백운 아트홀 출발 0시 5분. 백운 아트홀을 출발하여 옥곡 인터체인지에 진입 후 고속도로에 들어선다. 김종우 총무 인사말과 정점덕 등반대장의 산행에 대한 안내말이 있고 모두들 잠을 청한다. 버스는 진주를 거쳐 대진 고속도로에 진입 후 달리는 차 안은 정막이 감돈다. 금산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선다. 금산 휴게소 도착 2시 5분. 금산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상행이 강매가 화제가 된다. 인삼의 고장답게 휴게소에는 인삼 그림이 많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금산을 출발한다. 금산 휴게소 출발 2시 22분. 금산을 출발하여 대전 순환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경부 고속도로에 진입한다. 경부 고속도로를 거쳐 중부 고속도로에 진입 후 음성으로 나와 괴산을 거쳐 은티 마을에 도착한다. 은티 마을 도착 4시 16분. 버스가 은티 마을에 도착하니 조용한 산촌 마을에 개 짖는 소리가 정막을 깨운다. 지난 7월 산행을 마치고 다리 밑에 가서 알탕을 하고 정자나무 아래서 하산주를 마시고 서승만 대원의 구수한 노래소리가 이제는 옛 추억으로 다가온다. 어두운 가운데 산행 준비를 마치고 산행이 시작된다. 은티 마을 출발 4시 26분. 랜턴을 켜고 산행을 나서며 지나온 기억을 되살리며 칠흑 같은 어둠과 새벽의 공기를 스치니 메밀밭 고추밭이 나오고 산의 중턱 무렵에 도착하니 사과밭을 못 보았다.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후미의 조정출 팀장 다시 은티 마을까지 내려가서 길을 찾은 결과 길을 잘못 들었으니 내려오라 무전을 취한다. 선두그룹 다시 은티 마을 가까이 와서 새로운 좌측 길로 들어선다. 은티 마을 삼거리 출발 5시 15분. 좌측 길로 들어서니 집 한 채를 지나치니 필자가 자연 사진을 찍은 기억이 나고 좌측으로는 사과밭이 보이고 지난 산행 하산시 산딸기를 따먹은 산딸기 나무가 기억 속에 떠오른다. 이렇게 계속 걷다 보니 낭떠러지 같은 개천의 길을 따라 가다 잠시 휴식을 취한다. 지금쯤 희양산에 가서 일출을 보는 꿈이 무산되니 참으로 아쉽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르막이 나타나고 땀이 흠뻑 젖다 보니 지름티제가 나타난다. 지름티제 도착 6시 4분. 거의 2시간을 산행 아닌 산행을 하다 보니 허기가 지고 목이 타오른다. 지름티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식수를 보충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 옛날 본 모습이 그대로다. 지름티제 출발 6시 10분. 지름티제를 출발하니 계속 오르막길이다. 약 10분쯤 산행하니 큰 바위 사이를 배낭을 벗고 지나가야 할 만큼 비좁은 바위 틈이다. 먼저 간 백승구 대원이 배낭을 짊어지고 있다. 지름티제 출발 30분 정도 지나니 희양산을 왼쪽으로 감싸며 오르던 길이 오른쪽 너덜지대로 붙으면서 암벽지대가 시작된다. 암벽지대는 크게 3마디인데 첫 번째 마디는 너덜지대를 막 통과하면서 있는데 전차바퀴가 굴러 홈이 파인 것 같은 형상의 안반이고 왼쪽으로 안반 끝 지역의 나무가지를 잡고 오를 수 있으며 가는 슬링줄도 메어져 있다. 두 번째 마디가 헷갈리는 마디인데 첫째 마디보다 잡을 게 없고 또 밑으로 낭떠러지라 공포감을 준다. 여기에서는 왼쪽 위로 비스듬히 약 10m 정도 조심스럽게 오르다가 바위를 오른쪽으로 횡단해서 옆 골짜기로 옮겨가야 그 다음 마디가 편해진다.
무작정 위로 바위로 진행하다 등골이 오싹한 식은 땀을 흐리다 보니 괜히 바위 위로 온 것을 후회가 막심하다. 필자의 짐작으로 많은 산객들이 극도의 긴장 속에 무작정 위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놓치고 갈수록 더 까다로운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 오르면서 오른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지기가 붙어 있다. 세 번째 마디는 오른쪽 골짜기의 바위인데 여기엔 굵은 밧줄이 걸려 있어 큰 위험 없이 오를 수 있다. 암벽지대를 통과하니 정상 능선이 나온다. 대원들 배낭을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12분 완만한 능선길을 걸어가니 희양산 정상이 나온다. 희양산 정상 도착 6시 51분. 정상은 안반으로 되어 있으며 안개로 인하여 산하는 전혀 볼 수가 없다. 정상에서 정상기념 사진을 촬영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안개가 없으면 조망이 좋겠는데 안개가 조망을 망치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 한쪽에서 탄성이 나온다. 구왕봉 쪽에서 무지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산을 바라보는 모습이야 경북 쪽에서 보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바위봉이 장엄하기까지 하지만 등산의 아기자기한 감동과 즐거움은 은티마을에서 오르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 지름티제의 가을철은 각양각색의 단풍으로 황홀하기까지 하다. 은티마을을 떠난 지 1시간 정도면 지름티제에 닿게 되며 지름티제에는 봉암사 경내로의 입산을 금지하는 안내표지가 있다. 아무래도 산을 즐기는 사람들로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스님들의 수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상에 올라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러운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지름티제에 있는 묘를 지나 동쪽의 화렵수 능선길을 20분쯤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는데 아래 부분은 여러 개의 바위가 모여 바위 틈 사이로 미로를 만들어 놓았다. 바위 위에 올라서면 비로소 노송 아래로 봉암사 계곡이 한눈에 들어온다. 미로바위를 뒤로 놓고 오르는 길은 단풍나무가 많아 가을철 산행이면 고운 색깔로 아주 멋있는 풍경을 만들어 놓는다. 20분 정도면 세미클라이밍을 해야 하는 바위벽에 닿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심을 해야 한다. 아래가 까마득한 절벽이며 자칫 미끄러지거나 발을 잘못 디디거나 할 경우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산치고 이런 정도 없는 산이 어디 있겠는가? 희양산 출발 7시 0분. 희양산을 출발하여 45분간이 산성이 나온다. 이 높은 곳에 어느 누가 어느 시대에 쌓았는지 궁금하다. 산성은 양호한 상태로 있으며 그 위를 밟고 가도 흔들림이 없이 아주 견고하다. 성터의 용도가 고증이 되지 않고 있지만 동쪽 경북 지역을 대궐터라 부르는데 아마도 삼국시대의 전시의 피난처로 이용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성터를 지나 오르막길이 나타나며 안반지대가 나온다.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한다. 아침 식사지 도착 7시 13분. 평평한 안반 위에 도시락을 꺼내놓고 먹으니 찬바람이 몰아친다. 조금 있으니 추위가 엄습하여 온다. 추위에 앉아있기가 힘들다.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니 정대장 출발하자고 한다. 아침 식사지 출발 7시 29분. 능선을 따라 높지 않은 오르막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걷는다. 산길이야 평지보다 못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떤 때는 안반지대가 나오고 어떤 곳은 급경사 오르막 및 내리막길이 나온다. 이런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의 괴로움을 겪는 과정이다.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서 또한 만족이란 것을 얻을 것인가? 고생과 고통을 모르는 인간은 언제까지 평범하고 천박함을 면하지 못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커다란 시련을 다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참다운 인간은 못 된다. 그 시련이야말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동시에 자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계기가 된다. 고통과 괴로움을 겪기 전에는 누구이건 아직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으니 888봉이 나온다. 888봉 통과 7시 41분. 888봉을 통과하여 내리막을 약간 내려가니 평탄한 안부가 나온다. 여기를 잠시 걸어가니 후미그룹의 조 팀장께서 무전이 온다. 갈림길인데 어느 쪽으로 길로 가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바로 직진하라고 알려주고 조금 가니 배너미 평전이 나온다. 배너미 평전 도착 88분. 배너미 평전에 도착하여 보니 큰 표말이 나무에 기대어 있다. 여기에는 서원대학 산악부의 고 지연옥 산악인을 기리며 만든 백두대간 표지목이다. 그런데 누가 통째로 뽑아놓았는지 얄밉기도 하다. 고 지연옥 씨는 아나폴로 등정에 갔다가 실종이 되어 지금껏 사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잠시 여기서 휴식을 하며 후미그룹이 오기를 기다린다. 베너미 평전 출발 8시 15분. 베너미 평전을 출발하여 963봉을 바로 거치지 않고 봉의 옆면을 따라 걷다 보니 긴급 구조 표말이 나온다. 긴급 구조 팔지점 통과 8시 27분. 긴급 구조 팔지점을 통과하니 완만한 능선길이다. 좌우로는 나무로 인하여 볼 수가 없으며 그저 산림욕을 하는 기분으로 걸어야 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보다는 이렇게 완만하고 좌우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을 때는 심호흡을 하며 나무들이 내품어대는 산소를 들여 마시며 걸어야 하며 산이 주는 선물의 하나인 만큼 선물을 받고 받은 만큼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긴급구조 7지점 통과 8시 37분. 긴급구조 6지점 통과 8시 44분. 긴급구조 6지점을 지나 약간의 오르막을 오르니 2만봉이 나온다. 2만봉 도착 8시 51분. 2만봉에 도착하니 정상에는 괴산의 명산이라는 표지판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증평 소방서 긴급구조 표말 5지점이 서 있다.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보충하고 후미그룹이 오기를 기다린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후미그룹이 도착하여 잠시 같이 휴식 후 출발한다. 2만봉 출발 9시 0분. 2만봉을 지나니 좌우로는 날카로운 급경사 능선길이 펼쳐지며 나무들은 작고 없으며 뙤약볕이 내리쬐다. 이렇게 걷다 보니 곰틀봉이라는 판이 나무에 걸려있는 곰틀봉을 통과한다. 곰틀봉 통과 9시 14분. 곰틀봉은 옛날에 곰이 있어 곰 잡는 곰틀을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틀봉에서의 조망은 일품이다. 저 멀리 월악산 조령산 주울산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이 서 있고 지나온 속리산 대야산이 어서 가라 손짓을 한다. 사방이 확 트이고 특히 남쪽의 바위는 깎아지른 듯하여 그 위에 서면 마치 공중을 나는 새가 되는 기분이다. 곰틀봉을 내려서니 사다리제가 나온다. 사다리제 통과 9시 29분. 사다리제는 분질이 안말부락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골짜기 이름이 사다리골이다. 그 옛날 이곳 사람들은 문경을 가려면 이곳 사다리제를 통하여 원북리로 통과하였으리라. 지금이야 230분이면 괴산에서 문경까지 가련만 차가 없던 시절 물건 하나 가지고 괴산에서 문경 가려면 하루가 걸렸으니 우리는 교통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어제 과음을 한 서승만 대원 컨디션이 좋지 않은 박성용 대원이 힘들어한다. 완만한 능선이 이어지며 잠시 오르막이 나타나며 이정표가 나온다. 981봉 통과 10시 0분. 정상에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 이정표에는 뇌정산 2만봉 백화산 방향 표시가 되어 있다. 뇌정산은 백두대간에서 떨어져 있으며 가은읍과 마성면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981봉을 내려서니 평전치 표말이 나타난다. 평전치 통과 10시 25분. 평전치도 분질이 안말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평전치를 지나니 오르막이 나온다. 산에 오를 때 급경사가 나오면 많은 힘이 든다. 다리 힘이 없다면 오를 때는 고통의 시간이고 내려올 때는 무릎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걷기 힘든 시간이다. 이럴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산행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백두대간은 왜 하는가 란 화두를 가지고 질문과 답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만다.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산행을 하다 보면 자기의 내적 성숙과 함께 산행의 의미를 더 한층 배가시킨다.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결정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좋은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인간이 행복하게 되려면 정신을 상쾌하게 유지시키는 일이 첫째 조건이다. 녹색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세계가 녹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상쾌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게 보인다. 결국 이 세상은 마음 먹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백화산 도착 11시 5분. 오늘 산행의 최고봉 백화산 정상은 백두대간 백화산이란 표지석이 돌에 적혀 있으며 세워져 있다. 약간 넓은 공터로 되어 있으며 바로 밑에는 헬기장이 있다. 대원들 백화산에 도착하여 휴식과 최고봉 기념 촬영을 한다. 백화산 출발 11시 20분. 백화산을 출발하니 완만한 능선과 흑산이 펼쳐진다. 희양산에서 백화산까지 앞눈길을 많이 걷다 보니 발바닥이 풀이 났는데 흑산을 밟다 보니 스폰지와 같이 푹신푹신하다. 우리가 백두대간 처음 시작할 때 30여 명의 대원이었는데 지금은 20여 명이다.
성공의 모든 것이 그렇듯 희망하는 것이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데에 있다. 한 가지 목표를 굳센 신념으로 지니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싹이 틀 때가 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해서가 아니다. 한마음 한뜻은 능히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백두대간 대원들 부디 한마음 한뜻으로 진부령까지 가지 하였으면 한다. 그 오솔길 같은 길을 걷다 보니 헬기장이 나온다. 헬기장 통과 11시 38분. 헬기장을 통과하니 904봉이 나온다. 904봉 통과 11시 46분. 904봉을 통과하니 문경 쪽 경사면에 사는 육림사업을 하여 낙엽송을 심어 놓았다. 아직 어린 묘목이라 주위는 온통 억새로 가득하다. 지도를 보니 억새밭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몇 년 후에는 나무들이 성장하면 억새밭은 없어지리라 생각된다. 억새밭을 지나니 갈대의 순정이라는 콧노래가 나온다.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아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 아아. 갈대의 순정. 말없이 보낸 여인이 눈물을 아랴. 가슴을 파고드는 갈대의 순정. 모시져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 아아. 갈대의 순정.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슬플 때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 심성이다.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자연과 함께하며 인생을 음미하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니라. 잠시 힘을 모아 오르막을 오르니 황악산이다. 황악산 도착 11시 55분. 지도에 따라 910봉 황악산이라 표시되어 있다. 문경읍이 한눈에 보이고 확성기 소리가 황악산까지 들린다. 그리고 지나온 백두대간의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여기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다. 점심을 먹고 솔솔 부는 바람이 잠을 오게 만든다. 모대원은 여기에서 잠을 자면 살이 푹푹 찌겠다고 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출발한다. 화악산 출발 12시 26분. 화악산을 출발하니 이제는 완만하고 이화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분일까 힘이 더욱 솟는다. 그렇다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 더욱 힘이 솟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나 또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화악산 삼거리 통과 12시 32분. 삼거리에는 이정표가 서 있다. 삼거리에는 각설이 12km 30분 이화령 1.5km 40분 백화산 6.5km 2시간 30분이라 적혀 있다. 이화령 1.5km은 잘못 적혀 있는 것 같다. 각설이는 이화령 터널 문경 쪽에서 시작되는 곳으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길가에는 아직 익지 않은 상수리가 떨어져 있어 지난 태풍이 이곳을 지나갔음을 말해준다. 862봉 통과 12시 40분. 862봉을 통과하여 임도 같은 길을 따라가니 낙엽송 군락지가 나온다. 낙엽송 군락지 통과 12시 53분. 쭉쭉 뻗은 낙엽송이 장관을 이루고 길을 따라가다 보니 각설이 이정표가 나온다. 이곳에서 농산물 직판장까지 가는 길이다. 높지 않은 봉우리가 나온다. 이게 바로 조봉이다. 조봉 도착 13시 0분. 조봉 정상은 헬기장으로 되어 있으며 주위는 잡목으로 되어 있다. 조봉을 지나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등산객 한 분이 우리 일행 쪽으로 오고 있다. 옆으로 지나가는 길에 물어보니 백두대간을 역주행하고 있다고 한다. 진부령에서 내려와 현재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대단하시다. 오늘은 희양산까지 간다고 하니 백두대간 길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필수 코스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본다. 오르막을 올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한다. 헬기장 통과 13시 5분. 가깝게 아니 바로 도착이 될 것 같은 이화령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가다 보니 앞에 봉우리가 나타난다. 또다시 저 봉우리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681봉이다. 그런데 길이 봉우리로 올라가지 않고 옆면으로 나 있어 봉우리를 넘지 않아도 된다. 봉우리 옆으로 돌아서니 이화령이 보이는 것 같아 소리를 지르니 군 초병이 밑으로 내려가라 손짓을 한다. 주위를 보니 대구 비행장 소속 대공포 부대이다. 밑으로 내려가니 아스팔트 도로가 보인다. 바로 이화령이다. 이화령 도착 13시 55분. 이화령에 도착하니 문경 쪽 방향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라고 큰 돌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충북 쪽에서는 길 옆에 철판으로 이화령이라 적혀 있다. 이화령은 일제시대에 길이 개통되었으며 그동안 영남의 주요한 통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발달로 모든 것이 초를 다투는 시대에 접어들자 터널을 만들어 현재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터널은 우리나라의 최장의 터널이라고 한다. 길이만도 6km가 넘는다고 하니 이 터널 길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화령에서 밑으로 보니 국도가 4차선으로 되어 있고 2년 후면 개통될 중부고속도로가 한창 건설 중이다. 경상북도 표지석 앞에서 이화령 기념단체 촬영을 하고 차에 가서 가져온 여별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 장소를 찾으니 없어 화장실에 가서 대충 손을 씻고 하산주로 오늘 하루의 산행을 마감한다. 이화령 출발 15시 5분. 이화령을 출발하여 괴산을 거쳐 증평으로 가니 넓은 들판이 펼쳐지고 태풍의 영향은 없다. 넓은 들판은 서서히 황금 들녘으로 변하고 도로는 벌초하러 가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오송 덕유산 섬진강 휴게소를 거쳐 백운 아트홀에 도착한다. 백운 아트홀 도착 17시 39분. 오늘도 수고했다는 말로 악수를 나누며 다음에 볼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산행기 전도사 전영선, 영상편집 넓은산 양동아.